우리나라 속담 중에 지는 힘보다 놓는 힘이 더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 끝낸 일에 매듭을 짓는 일이 더 어렵고 중요한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다 끝낸 경기에 매듭을 짓는 일을 어려워하고 있는 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는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날 경기를 포함해 토트넘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승점은 63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남은 경기에서 모두 졌을 때 득실 차로 순위 역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점을 하나도 얻지 못하면서 희망이 좌절됐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맹공을 펼쳤고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가 문제였습니다. 믿었던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득점 기회를 놓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반 23분 케인은 스루패스로 손흥민에게 1대1 기회를 만들었지만 에스턴 빌라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골키퍼를 제치고 슈팅을 했지만 골대에 맞았습니다. 더불어 부심은 오프사이드까지 선언했습니다.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7분엔 케인이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에스턴 빌라 수비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뒤 케인이 1대1 기회를 잡았는데 골키퍼에게 슈팅이 막혔습니다. 후반 17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브 비수마가 건넨 스루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되어 1대1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손흥민이 가마찬 공은 골대 위로 떴고 이 역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토트넘의 공세를 막아낸 에스턴 빌라는 세트피스로 달아나는 득점으로 분위기를 단번에 바꿨습니다. 후반 26분 프리킥 득점을 성공시켰는데 이 득점은 토트넘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득점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정규시간 2분 열을 남겨두고 VAR 끝에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고 키커로 나선 케인이 성공시켜 점수 차이를 한 골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간을 포함해 남은 시간 동안 한 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1대2 패배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충격적인 결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이 쿨루셉스키의 완전 영입을 거부해 18개월 만에 유벤투스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매체 투더 레인앤백은 쿨루셉스키가 토트넘 임대를 마치고 유벤투스로 복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올 시즌 종료 후 18개월 임대를 끝낸 쿨루셉스키가 유벤투스 복귀가 유력하다며 토트넘이 쿨루셉스키를 3,500만 유로, 한국 돈 510억 원에 완전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쿨루셉스키의 복귀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며 토트넘 전력의 훌륭한 보강이었고 오른쪽 측면에서 차이점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쿨루셉스키가 복귀한다면 토트넘은 팬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쿨루셉스키는 드리블 능력이 있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나며 결정력도 갖추고 있기에 3,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쿨루셉스키와 비슷한 수준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해 재정적인 타격을 입더라도 쿨루셉스키를 완전 영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지난해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영입으로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45경기에 출전해 7골 14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18경기에서 5골을 터뜨렸던 쿨루셉스키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7경기에서 2골에 그치고 있기에 레비 회장은 그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쿨루셉스키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반대로 떠나야 될 케인 선수는 토트넘에 남게 생겼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거액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미러는 메뉴가 최우선 영입 대상인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 해리 케인 영입에 암초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뉴는 에릭 텐 하흐 감독 체제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서기 위해 최전방에서 해결해줄 골잡이가 꼭 필요합니다. 알려진 대로 케인이 1순위 타깃인데 다니엘 레비 회장은 케인 이적을 막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음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 신분이 될 위험도 감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메뉴의 1억 파운드, 한국 돈 1,673억 원의 영입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더 올린 제안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케인의 이적은 클럽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레비 회장은 1년 후 케인의 프리 이적 리스크를 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비약적 성장과 더불어 그를 잔류하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케인의 애사심을 뒤흔드는 전략인데 신기하게도 이 같은 레비의 전략은 실제로도 먹히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스타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 잔류를 암시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적 시장 플랜이 모두 망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케인은
지난 2023-2024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 재계약이 종료됩니다. 우승을 간절하게 원하는 케인은 토트넘과 길고 긴 밀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재계약을 계속 거부해서 메뉴와 연결됐으나 최근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끝나고 케인이 팀 잔류를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케인은 우리 구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토트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급해진 구단은 메뉴인데 중앙 공격수 보강이 절실했던 메뉴는 무조건 케인 영입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인의 잔류 의사로 인해서 메뉴의 이적 플랜은 모두 망가진 상황입니다. 데일리 스타는 메뉴가 여름 이적 시장 타깃인 케인이 토트넘 잔류를 암시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됐다면서 맨유 입장에서는 다른 중앙 공격수 타깃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과 케인이 맨유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는 메뉴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풋메르카토는 메뉴가 김민재와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메뉴는 김민재에게 나폴리에서 수령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풋메르카토는 메뉴가 김민재에게 스타 공격수에 버금가는 연봉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시즌 내내 팀의 나폴리의 핵심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팀의 센터백을 맡은 칼리두 쿨리발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로 떠나자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뛰던 김민재를 영입했습니다. 처음으로 빅리그 입성한 괴물에게 적응기는 없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맹활약하며 빠르게 팀의 중심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민재는 세리에의 이달의 선수까지 뽑혔는데 세리에의 이달의 선수의 아시아 국적 선수가 선정된 것은 김민재가 최초였습니다. 김민재가 중심을 잡으면서 나폴리는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루치아노 스팔레티식 전술 속 김민재는 공격적인 수비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레전드들의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는데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는 논쟁이 나올 정도로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물론 김민재 월클설에 대해 반대쪽 의견도 있지만 적어도 올 시즌 활약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는 모습입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세리에의 수비수 중 평점 1위에 오르며 개인의 몸값도 급상승했습니다. 축구선수의 시장 가치를 전문으로 다루는 트랜스퍼마르크트는 김민재의 이적료를 5천만 유로, 한국 돈 731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시즌 초반이던 지난해 9월 2,500만 유로에서 2배가 오른 수치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오를 대로 오른 김민재가 메뉴와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토트넘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영입에 직접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코페의 기자 미구엘 앙헬 디아즈는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마요르카 주축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모든 경기를 통틀어 6골 5도움을 기록 중인데 이강인의 활약 덕분에 마요르카는 현재 리그 12위로 강등권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지난달 24일 헤타페와 라리가 경기에서 멀티골을 장렬하며 팀의 3대1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선발 출전한 그는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12분 골키퍼가 쳐낸 공을 재차 밀어 넣으며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70m 가까이 단독 질주한 뒤 왼발 슈팅으로 쐐기골까지 장렬했습니다. 이강인이 활약하자 잠재력을 알아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더불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등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의 영입 전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토트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봉이나 이적 자금에서 자유로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존재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선배인 손흥민이 긍정적으로 발언한다면 충분히 이강인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디아즈는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이강인을 영입하라고 조언했고 이강인에 대해서 제대로 칭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이 스페인 무대를 떠나 잉글랜드로 향하게 된다면 마요르카가 받게 될 이적료뿐만 아니라 이강인이 받는 연봉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주급 수준은 매년 상승하고 있기에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로 향한다면 500만 파운드, 한국 돈 83억 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강인이 현재 마요르카에서 수령 중인 50만 유로, 한국 돈 7억 원의 12배 수준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에 비해 낮은 주급 때문입니다. 레비는 짠돌이라서 뉴캐슬이나 맨시티에 비해 낮은 주급을 줄게 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텐션이 떨어지는 지시사항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급 대비 기대감만 큰 감옥 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단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이유로 간다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부디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보다는 맨시티나 뉴캐슬로 이적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